네, 안녕하십니까. 와우톡 새로 다시 돌아온 와우톡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주로 모셨는데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우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크라우디의 우리 김주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우디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뭐 대부분은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네. 간단하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어떤 곳인지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스타트업 또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네. 온라인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창구다. 이게 네네. 가장 광의의 네네. 개념일 것 같고요. 네네.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네. 그 펀딩하는 유형이 리워드형과 네네. 증권형이 네네. 있어서 네. 리워드형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네. 불특정 다수에게 네. 펀딩을 받고 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이고 네네. 증권형의 경우에는 기업의 유가증권, 그래서 네네. 주식 또는 채권을 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하는 경우, 그래서 네네. 그 리워드형과 증권형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 한 17개 정도 있고요. 네네. 네, 그 중에 이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2위하고 성공률 기준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 크라우디다. 네. 2위군요. 네, 네. 1위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기겠군요. 네, 네. 요새 TV 광고도 좀 하는 네, 네, 그곳이죠. 네.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시장 현황이?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리워드형하고 증권형을 네네. 아우러서 보면 네. 거의 연 평균 성장률 100%를 4년 연속하고 있고요. 그럼 매년 2배씩 성장을 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증권형의 경우에는 네. 올해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리워드형이 대부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증권형이 성장을 못하고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일단 그 외에 대한 거는 이제 데이터는 일단 줄어들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리워드형은 저희가 매뉴얼리 가서 타 사이트들을 봐야 돼서 시장이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증권형은 예탁결제원이라는 정부 그 사이트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왜 줄었는지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있겠네요. 코로나19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투자 집행하려는 사람들도 적고 네네. 투자를 요청하는 기업들도 의사결정이 좀 느려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약간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벤처 투자 자체도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데 네. 뭐 증권형도 그런 연장선상에서라고 뭐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추론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크라우디는 증권형과 그 리워드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누적 펀딩 규모로 보면 한 6.5 대 3.5 정도로 저희는 네네. 증권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여기 증권형이 더 많으시군요. 예. 그럼 딴 데는 대부분이 리워드형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딴 데도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것도 업체마다 좀 성격이 다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저희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네. 리워드가 거의 한 7.5 이 정도가 되고 있고 타 업체들도 리워드가 좀 더 많은 데도 있고 아니면 네네. 아예 증권형화 하는 데들도 있어서 네. 이거는 업체별로 조금씩 네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크라우디를 통해서 이렇게 증권형의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뭐 얼마 정도를 받았어요? 금액 기준으로요?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아주 대형 타격을 받고 있는 플라이 강원, 그러니까 강원도 기반의 그 저가 항공사 여기가 이제 10억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으로는 뭐 제주 맥주 저희 통해서 펀딩하는 여기도 7억을 받았었고 로봇 프린트는 2번 발행을 했는데 한 번은 3억, 한 번은 7억.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규모로 10억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6억대, 5억대 쭈루루룩 이제 저희 사이트 보시면 네. 저희가 이 규모별로 이렇게 솔팅을 해놔서 한 62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통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리워드형에 대해서 많이 또 알고 계신데 네네. 정권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잠시 뭐 여쭤봤는데 좀 너무 주주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제 기업을 경영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약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보는 견해의 차이인데요. 그 주주가 많아지는 게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주주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명제는 사실 맞지 않은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 벤처 캐피탈 위주로 지금 많은 명제들이 설정되고 그게 안 바뀌고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주가 많아지는 게 나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저한테 시간이 제가 계속 떠들어도 되면 좀 이거 한 중요한 포인트라서 계속 좀 떠들어 되십니다.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거의 강연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끼워드리겠습니다. 주주가 많아지면 좋은 점은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로 제가 반대로 반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버가 상장하기 전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버인데 나 우리 기사들한테 주식을 다 나눠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상법상 미국의 상법상 보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기존 주주 대상으로 해야 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임직원 스탁옵션이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드라이버들은 임직원이 아니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근데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우버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핵심 우버가 하는 사업의 핵심 고객이 이탈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탈이 일어나면 회사가 존폐가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에어비앤비가 미국 SEC에 또 파일링을 했습니다. 나 에어비앤비인데 우리 수많은 호스트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고 싶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딴 데 자꾸 올린다. 우리 얘네를 확보하고 싶고 우리가 부자 됐을 때 얘네들도 같이 부자 되고 싶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제 파일링을 SEC에 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스타트업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이제 핵심 고객들이나 핵심 어떤 집단이 우리 편이 되어 있을 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주주화다. 그거에 대한 방법은 크라우드 펀딩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제주 맥주다 그러면은 제주 맥주의 주주가 됨과 동시에 강력한 뭐 어떤 에반젤리스트가 되어가지고 많이 알려줄 거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아주 동맹군이 될 건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주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 맥주 주주거든요. 소액 주주인데 저는 일단 크라우디의 회식은 웬만하면 제주 맥주 마십니다. 저희 회사의 행사에는 웬만하면 제주 맥주를 깔아놓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뭐 어디 뭐 맥주 마실 자리가 있으면 항상 제주 맥주 마시라고 강요를 하고요. 제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새로운 제주 맥주 제품이 나오면 항상 올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제주 맥주는 돈을 쓰고 한 게 아니라 제 돈을 받고 한 마케팅이고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좋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투자한 업체를 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산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시는 주주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주위에서 이제 좀 그런 사례도 제가 좀 보기는 했어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방지 내지는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인폼을 드리는 뭐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방법적으로 일단 주총에 참여하는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의결권은 RCPS를 많이 저희가 추천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의결권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적인 어떤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제공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게 이 주주들한테 궁극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일치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기 위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게 중요하고 네. 동시에 이제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스타트업 경영진들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이거를 방치하기보다는 네. 이분들을 계속 활용해서 같은 배를 탔다라는 걸 인지시켜야 되고 그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네. 요구할 걸 요구를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뭐 좀 굉장히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막는 방법도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주주들을 우리 편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게 네. 우리 회사의 성공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니까 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는 거, 주주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하는 게 우리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주주가 늘어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IPO를 왜 꿈꾸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IPO 때는 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크라우딩을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누군가가 스타트업이 증권형을 한 발행하고 싶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나름대로 문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네, 기준이. 그건 아마 신청해 보셨거나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 저희가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지만 네. 증권형 컨텐츠를 항상 올려놓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네. 지금 타 경쟁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스크리닝 그 허들을 갖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사전에 뭐 심사 같은 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요. 주로 어떤 걸 많이 보십니까? 투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이 투자할 때는 보는 거는 뭐 본인이 어떤 펀드를 갖고 듀레이션이 얼마나 남았고 이게 다양하게 다르니까 그런 점은 좀 자유롭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매출이나 지금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으로서 그 스케일업을 확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희 사이트에서 항상 얘기하긴 하는데 뭐 간판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다. 그럼 이 간판 업체들이 주주화되면 스케일업 되는데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핵심 영업 대상이 주주화됐을 때 스케일업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해왔던 어떤 실행 단계보다 오히려 그 점을 더 강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출이나 어떤 기술의 실현 단계 그런 것들을 기관 투자가처럼 똑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산업별로 단계별로 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다. 그러면은 주로 정말 순수 개인들만 오시나요? 아니면 요새 뭐 크라우드 펀딩 펀드를 운영하는 뭐 기관들도 좀 있고 한데 그럼 비율이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에 제가 요 질문이 많아서 저희 올려드렸는데 유형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이 강원이랑 뭐 제주 맥주 이런 데 완전 개인 팬덤으로 다 7억 10억을 채운 프로젝트들이고요. 로보프린트 같은 회사는 처음에 3억 발행했을 때는 80명 개인들을 채워줬고 두 번째 발행했을 때는 기관 투자가 두 곳이 7억을 채워줬습니다. 그다음에 뭐 펫프렌즈 같은 데는 지금 저희 크라우드 펀딩 했을 때 대비 기업 소위 마켓캡이 한 10배 정도 성장한 기업인데 여기는 한 80%를 기관, 그러니까 상장기업, GS샵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K크라우드 펀드 또는 K시드 펀드 운영하는 데들에 대한 집행 비율도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K크라우드 펀드와 K시드 펀드의 플랫폼별 집행률은 저희가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기관 참여도가 높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그 기관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기업들도 저희 통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도 저희 통해서 집행을 했고 증권사 PI도 저희 통해서 집행을 했고 뭐 엑셀러레이터들도 저희 통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만든 엔젤 클럽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엔젤 클럽도 집행하시는 규모가 꽤 있어서 개인 팬덤이 이제 채워버리는 크라우드 펀딩과 기관들이 좋은 기업과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라서 채운 펀딩이 동시에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개인이 참여하시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저희 쪽에 와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 중에서도 이렇게 좀 투자를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 플랫폼 내에 많이 계신가요? 네, 그 소위 이제 크라우드펀딩 내 투자자 유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네네. 있고 적격 투자자가 있고 네.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본시장 통합법상의 분류인데 네. 저희 전문 투자자분들 중에 뭐 1억 5천 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요. 개인인데 네.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크라우디 내에서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투자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는 이제 한 번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뭐 횟수로 10번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뭐 본인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플랫폼에 많이 들어오는 게 크라우디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뭐 모시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좋은 투자자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나요? 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좋은 투자자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보면 좋은 기업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나 이제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 그동안 올렸던 컨텐츠가 플랫폼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데를 보면 이제 포스트 시리즈 A, 포스트 시리즈 C, 그러니까 기관 투자를 일단 받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팬덤 형성을 통해서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좋고 기업들한테도 좋고 초기 기업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이 포스트 시리즈 A 단계가 많다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프리 시리즈 A인 경우에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나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소위 그 PSST를 저희가 잘 제공을 했고 동시에 위험 고지 의무도 타 플랫폼과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리스크 팩터가 뭐고 사람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고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회사를 갖고 오는 게 제 1의 전략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프리 시리즈 A 정도의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리즈 A에 좀 이미 투자를 받았는데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시고 오는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금액으로 보면 이쪽이 당연히 더 클 것 같은데 건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건수는 프리 시리즈 A가 더 많죠. 금액은 포스트 시리즈 A가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딜 소싱을 잘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네요. 프리 시리즈 A를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우리 팀 내부에 그런 딜 소싱 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오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완전 돌아다녔고요.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증권팀이 지금 7명이 있고 이분들은 다 뭐 이제 소위 이제 기업 소싱서부터 이 컨텐츠 제작서부터 마케팅 컨텐츠 제작 그다음에 배정 A부터 Z까지를 다 하는데 저희가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로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주주 구성을 보면 우리은행, 뭐 신영증권, 삼성증권, 네오플라이, 동아약품, 그다음에 지금 명칭이 바뀐 오픈워터 인베스트먼트, 코빗 이런 그 다양한 산업 내 요새는 스타트업 투자가 대세니까 본인들한테 오는 것들 중에 아직 뭐 투자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투자하기 너무 다음 단계로 갔다거나 아니면 B2C 기업이라서 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알리고 싶다거나 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소싱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이제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협업이 되고 있어서 사실 들어오는 기업들 지금 리뷰하기도 약간 좀 사람이 모자르는 상황.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혹시 이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크라우드 펀딩에 이렇게 특히 증권형에 이렇게 좀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우리 크라우디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수익 모델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고요. 펀딩한 규모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갖고 가게 되고 이제 그거 외에도 결국은 리워드는 어떻게 보면 준 커머스고 증권형은 증권회사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커머스와 증권회사의 BM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라이센스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장님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주 발행 말고 구주 거래도 크라우드펀딩사한테 라이센스를 줄 거다라고 한 내용. 그다음에 뭐 리워드 쪽에서는 사실 거의 이제 커머스에 계속 진출을 확장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BM은 커머스와 증권사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약간 수수료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거래 그러니까 성사되는 금액이 클수록 이제 우리의 매출도 늘어나는 구도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뭐 꾸준히 지금 이제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으시겠죠. 네, 뭐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지금 작년 풀 매출 기준으로 저희 올해 상반기에 그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 그냥 그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로 한 100% 정도는 계속 성장을 물론 이제 1위 업체보다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와서 좋은 기업을 데리고 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 그 다음에 후속은 저희들이 뭐 준비하는 게 있나요? 아까 이제 우리도 투자조합을 개인 투자조합 만들어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그 잘된 팀들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그 구상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한테 이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크라우드펀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했던 기업들 중에 뭐 일례로 JK테크, 로우프린트, 스퀴즈 브루어리, 뭐 페인트팜, 그래피 이 기업들은 저희가 크라우드펀딩 말고 후속으로 저희 주주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통해서 10억 이상의 자금을 후속 펀드 저희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우드펀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 주주 단이나 뭐 기관 투자가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 계속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VC 단이 아닌 뭐 P나 자산운용사 단까지도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연동을 해서 후속 투자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게 바이럴이 돼서 스타트업들이 아 크라우디 가면 이런 게 되더라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들 자체가 그런 좀 펀드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후속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개 모델과 GP 모델은 상이한 모델이고요. 이게 이해상, 그러니까 저희 경쟁사는 이걸 둘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이해상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GP로서 잘하는 것과 위험 고지 의무와 스크리닝과 어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거는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은 중개만 잘할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주주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관계사들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GP를 하시는 분들이랑 협력을 드디어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심심한데 이렇게 오셨네요. 원래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방송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았는데 들어오세요 이제. 우리 유튜버가 오늘 좀 늦게 오셔가지고 뭐 저희들이 다 이렇게 생계형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뭐 저는 아닌데 이분은 지금 항상 퇴근 후에 지금 유튜브 방송을 부업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좀 오셨습니다. 오늘 딱 일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늦게 오셨는데 노래 한번 하시죠.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지금 우리 유튜버 오기 전에 나눴는데 목을 좀 갖다 두고 노래까지? 노래는 힘들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원래 대표님을 모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릴 수 없어 일단 먼저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떤 취지로 우리 대표님을 이렇게 추천하셔서 모셨습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VC 분들 많긴 한데 정작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정확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히. 그래서 제가 이제 김조 대표님을 그렇게 오래 뵌 건 아닌데 여러 번 뵀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 분야에서 되게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특정 회사를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왠지 저는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이 쇼핑몰화 되는 것처럼 오픈몰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싫었거든요. 이게 취지도 그렇고 이게 아닌데 했는데 근데 대표님이 역시 다른 길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구독자가 그래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공감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또 대표님의 좋은 취지 의견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한번 꼭 모시고 싶었습니까? 네, 정말 청산유수네요. 정말 방송인이에요. 네, 이건 방송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 몇 명 늘리고 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역시 에반젤리스트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저도 있습니다. 구독해주고 서로 맞고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대표님께 아까 많은 걸 여쭤봤습니다. 뭐 일단 모셨으니까 본인이 원래 이제 이런 취지로 꼭 질문을 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대표님께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알리고 싶은 것보다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보면서 대표님이 이제 증권형 쪽이나 이렇게 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최근에 오늘도 이제 스타트업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스타트업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초기 자금을 확보를 하신 기업인데 그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자가 조금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맹점이긴 했었거든요. 이게 초기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에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투자자가 많아지는 부분들이 걱정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대표님은 혹시나 어떻게 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셨죠. 그래서 대표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대답을 아주 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 해주세요. 다른 질문요?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나 그거 하나 준비했는데. 그렇죠. 역시 우리가 방송인이다 보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거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요. 저 꼭 앞에 봐야겠네요. 듣고 왔습니다. 듣고 오셨고. 향후에 그러면 지금 크라우디는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할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생각나는 거 하세요. 아마 대표님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증권형과 채권형의 어떤 차이죠? 요즘 계속 많이 나오긴 하던데 저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는데 채권형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도 P2P 말씀하시는 P2P 형태로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긴 하지만 자금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은 방법인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P2P랑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내에 채권형이랑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기초 자산의 차이예요. 그래서 완전 노잼템이긴 한데 P2P는 기초 자산이 대출 자산,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냥 대출을 일으키면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게 P2P이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내 채권형은 법인이어야 됩니다. 일단은 법인이어야 되고 채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이게 뭐 선순위냐 후순위냐 뭐 전환사채냐 이제 상법이랑 자통법에 나와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P2P는 내가 이걸 투자해서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증권형의 경우는 증권형이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 자통법상 이제 공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자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유가증권형의 채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시스템화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다라는 게 차이일 것 같고요. 이자 소득이나 뭐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도 훨씬 더 양지에 있는 것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P2P와 증권형 차이 이후에 뭐였죠? 채권형. 네. 그러니까 증권형과 채권형을 비교해 달라는 건가요? 저는 채권형과 증권형. 그러니까 주식 하는 거하고 주식형과 채권형의 차이. 네네. 그렇죠. 주식형과 채권형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사실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신데 일단 채권 발행을 해서 만기에 원금을 못 돌려주면 기업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투자자분들도 웬만하면 스타트업의 채권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리스크 프로파일은 똑같은데 사실 갖고 갈 수 있는 게 이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처럼 업사이드가 높지 않은데 채권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채권 부도율이 뭐 30% 정도 저기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직 0%이고 그 스타트업의 채권 중에 저희는 아예 신용 보강을 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재무제표상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할 경우에만 저희가 채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채권은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반대로 주식형은 이제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스타트업의 모든 자산이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 업사이드를 공유하는 리스크 내가 테이크하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 쪽에서는 주식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말씀드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중간 단계인 이익 참가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영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자율이 그 영화의 실적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든요. 그 영화가 잘 되면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는 구조. 네네. 그래서 그 채권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여기에 투자하고 내가 이 영화가 잘 되게 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 커피숍에 가서 좀 더 매출을 늘려주면 내가 투자한 채권의 이자율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중간 단계 이익 참가부 사채라는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여튼 이 크라우디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허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이 직접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되는 확률도 있겠지만 주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서 추천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이게 허들이 높은 거 아니냐, 이거 뭐냐 투자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유가증권의 발행, 특히 공모 발행이라는 거는 재무제표 계속 공시하셔야 되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주주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주주가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활용하면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그 증권 발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다 스타트업계 계시지만 스타트업계가 잘 되려면 공공자본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업들을 줘야 되고 네네. 소득공제도 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데 초기 단계 기업들이 와서 이 선순환을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막아버리면 절대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스타트업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허들을 높일 것이다. 아니요, 저희는 허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 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스타트업들은 저희가 다 도와드리는 게 저희 존재 이유이고 그다음에 그게 형태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지만 채권이 되고 주식 발행이 지금 의미 있는 단계에서 발행해야지만 주식 발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허들이 높은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약간 그게 또 약간 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증권형 같은 경우가 대부분 뭐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뭐 기업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가치를 정하고 뭐 펀딩 얼마나 할지를 정하고 하면은 이 기업이 많이 진행될수록 뭐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매출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그런 기업이 많으면 한꺼번에 동시에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정해놓고 뭔가를 기준을 정해놓고 뭐 한 번에 하는 거는 한 3개 정도를 정해놓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정해놓지 않고요. 아예 막 저희 심할 때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고요. 뭐 동시에 뭐 5개, 6개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만약에 동시에 5-6개가 진행이 되면은 뭐 홍보의 이슈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대부분 다 투자자라는 분들이 우리 플랫폼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다 찾아와서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희가 보통 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이게 6개가 되든 1개가 되든 프로토콜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발굴하고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재무제표나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은 간판 업체들을 주주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간판 업계분들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하고 이런 기업이면 이거는 VC한테 가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사전에 VC한테 가고 이런 회사면은 B2C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매스로 마케팅하면 될 거야. 이걸 사전에 이제 사전 공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적인 몰렸을 때 뭐 오버랩이 된다든지 그런 적은 없게 저희가 실행을 합니다. 따로 이렇게 보는 산업 분야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따로 보는 산업 분야는 없고 저희는 모든 산업의 스타트업들이 다 이 창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역으로 그런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있죠. 뭐 저희 주주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동아약품이다. 그럼 동아약품 당연히 바이오나 어떤 이 소위 이 약국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뭐 약국 포장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쪽을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혈당 측정기 뭐 이런 데를 많이 보고 또 우리은행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핀테크나 금융 쪽을 많이 보실 거고 코빗도 저희 주주인데 뭐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뭐 좀 시행하는 데가 있으면 알려줘라. 그래서 그런 그 주주나 저희 협업하는 파트너분들이 역으로 주는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산업 분야가 너무 다양하면 결론은 마케팅이 되게 단순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을 또 내부적으로는 약간 특화해 가려면은 분야도 약간 조금 이렇게 스피스픽하게 조금 좁혀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부적으로 회사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뭔가 스페시픽한 한 분야로 가기에 컨텐츠가 충분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 스타트업의 전 분야에 지금 정부 지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돼서도 뭔가 그런 프로젝트들이 뭔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그게 정말 놀랍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지만 그 퀄리티도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요. 과거에는 그냥 뭐 지원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그 좋은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 많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이제 그 대덕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재단 이런 그 과기부 산하 단체가 있는데 뭐 공공 클러스터의 공공 기술을 스타트업이 이전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업 그 기술 가치 평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받는데 기술에 대한 어떤 정량화 작업에 평가를 지원해주는 이 단체가 있는데 특구 그러니까 대덕 5대 특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 5대 특구와 그다음에 기술 가치 평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 또는 공공기술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이전받으려는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이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 할 경우에는 저희 뭐 제작비,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아주 전액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꽤 큽니다. 2억짜리 프로젝트고요.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뭐 사실 시간만 주어진다면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점점 양질의 이런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프로그램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좀 파인 튜닝 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 플랫폼으로서 보일 정도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의 2위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데 지금 크라우드 펀딩 업계 전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2위이고 성공률은 저희가 1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변화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뭐 인디고고랑 킥스타터가 뭐가 달라? 뭐 마쿠학계랑 캠프파이어가 뭐가 달라?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부터 그 원하는 가치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세그멘테이션을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 잘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뭐 막말해도 되나요? 아니죠. 막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재편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재편이 될지는 뭐 대표님은 뭐 예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경쟁사니까 좀 말씀하시기도 좀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대표님한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시장을 같이 지켜보는 걸로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저요? 제가요? 아니 이게 투자를 해보시면 되죠. 투자를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회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군요. 해보셔야지. 원래 해보고 오늘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 방송에서 회원가입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거의 마무리에 늦게 오셔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벌써 와버렸는데 아쉬우세요? 아니 뭐 이게 또 디플이 있으니까. 디플이가 방송에 나가지는 않으니까. 안 나가나요? 저는 그냥 이게
이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냥 이제 생각난 게 네. 크라우드 펀딩의 팁스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기존의 팁스 운영사들이 이제 VC라든지 뭐 엑셀레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단독으로 투자, 물론 콘솔을 가져가긴 하지만 네네. 투자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대중을 통해서 투자받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 매칭을 해서 기업을 성장해주는 약간 크라우드 펀딩, 팁스형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좀 있다면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면 정말 관심 있으셔서 네, 보시는 네, 거니까 네, 약간 노잼이지만 이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이 쉬워집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하시면. 그래서 코넥스의 그러니까 특정 요건을 구비하시면 상장하실 수 있고 코스닥에 나중에 상장하실 때 대부분 상장 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 매출이 나빠서 뭐 지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상장 심사의 성적인 부분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면제되는 게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용하시면 신속 상장 이전제를 통해서 상장이 용이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 말씀해주신 팁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엔젤 매칭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엔젤 매칭 제도 중에 일단 크라우드펀딩을 하시게 되면 비율이 살짝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엔젤 매칭은 이 콜옵션을 투자자들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제도예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매칭 신청을 하실 때는 그 콜옵션을 한벤투에서 넣어주긴 하지만 발행사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으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5억 중에 2억을 전문 엔젤이 투자했다. 그러면 전문 엔젤이 투자한 2억 부분을 갖고 한벤투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배수,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4억을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럼 회사는 9억이 들어온 거죠. 근데 다만 이 2억 플러스 4억, 6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엔젤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율을 늘리게 되죠.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는 투자자 매칭 신청 안 할 거야. 발행사 매칭 신청을 할 거야라고 하면 이 발행사 임직원들이 이 콜옵션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 정도의 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엔젤 한벤투 통해서 엔젤 매칭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콜옵션을 발행사가 갖고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또 제도적으로 좋은 혜택입니다. 또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크라우드 펀딩을 실질적으로 이 법 내용을 다 알고 보시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주주들이 많아진다는 부분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코넥스 등록제도, 그다음에 엔젤 매칭 제도,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전문 R&D 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팁스네. 네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도 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잘 몰라서 못 쓰고. 근데 왜 아무도 이렇게 잘 모를까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B. 정책 결정권자들의. 아니 너무 많은 제도가 있다 보니까 모든 제도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플랫폼들도 잘 몰라요.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갑자기 오늘의 이 인터뷰의 의미가 굉장히 더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 정말 몰랐던 것 같고.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정말 많은 제도가 있구나라고 또 새삼 느끼는. 아니 그럼 그동안 이렇게 이 좋은 내용을 어떻게 알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참고 계셨어요? 저 굉장히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무시한 거죠. 그렇구나. 왜 나 몰랐지? 몰랐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론 뭐 VC한테 투자를 받고 엑셀러한테 투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이렇게 조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다는 거는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에 뭐 무조건 관심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지금 허들이 높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오히려 이제 이 어깨를 더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분들이 우리 크라우드에 선당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키우시면은 어느 순간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겠죠? 네, 저희가 찾아가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 방송인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 개로 끊어서 하든 아니면은 뭐 한 편으로 이어서 하든 이렇게 하고 지금 크라우드가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창업존 8층 814호에 있습니다. 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본인이 하기에 좀 쑥스러우시죠? 아니죠. 뭐 쑥스러운 게 아니라 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대표님 워낙 아니 창업존을 지금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창업존을 왜 여기서 창업존 상관없어요. 이게 퇴근 후, 퇴근 후. 뭐 왜? 하여튼 슬쩍 이제 홍보를 해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역시.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섭외도 직접 해주셨고, 첫 섭외죠. 네, 첫 섭외.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뿌듯합니다. 창업존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교통이 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시고. 저는 이제 또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주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 김주원 대표님을 모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계속 이제 투자자분들도 자주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살과 피가 되는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김주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원래 계획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정을 수행하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